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8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는 등 호황이 기대가 되는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요,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네페스의 실적 부진과 주가 반응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21포인트 상승한 3067로 마감이 되면서요, 20일 이동평균선이 3050인데요, 상향 돌파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13포인트 상승한 940포인트로 마찬가지로 21선 돌파하는 의미 있는 그런 신호가 나오지 않았나는 그런 판단인데요. 자, 이것이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죠. 일본 증시도 0.5% 상승을 하고 대만도 0.3% 상승을 하면서요. 자, 21선을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중국 증시도 0.7%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자, 환율 부분 보면은 6원 60전이 하락한 1129원 70전으로서요. 하향 안정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환율은 그동안에 1080원대에서 1140원대까지 그렇죠? 한 50원대 상승을 이룬 이후에 지금 하향 안정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경기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가 통과됐듯이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하향 안정 추세는 지속될 수 있고, 또한요, 지금 경기 회복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국제 금리 10월물이 상승하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은 요 부분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교역량이 동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을 때, 과거에 달러 대비 원화는 일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원화의 하향 안정 추세가 이루어진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이러한 부분으로 위해서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순매수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연출하고 있는데, 오늘 수급사항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281억 순매도를 보인 반면에 기관들이 오늘 순매수 전환됐죠. 2,400억 정도. 자, 오른쪽 보면 이제 수급사항 했어요. 외국인들이 280억 매도를 했지만요, 지난 12월서부터 2월까지 3개월 연속 매도를 했어요. 12월 달에는 1조 7천억, 1월 달에는 5조 3천억, 2월 달에는 2조 원 매도를 보였지만은, 이번 달 들어서 3월 들어서는 어제 오늘 매도를 보였지만은 5,8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지난 3개월 동안에, 지난 3개월 동안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크게 개선이 됐다. 특히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거다 하는데, 이 수급적인 변화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별 사항을 보면은, 그동안에는 개인들이 꾸준한 순매수를 보였지만요, 지금 현재 고객 애탁금이 64조 원대죠. 지난 1월 12일 때,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가장 높게 올라갔을 때 한 74조 원 됐고, 또 지난 3월 10일에는 57조 원대로 줄어들었다가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그 공모했던 자금이 일부 들어오면서 64조 원대 하는데, 자,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고, 또 순매수도 많이 탄력이 약화되는 모습 봤을 때 개인들의 순매수 동력은 약화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개인들이 나중에 고객 애탁금,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할 대기 자금이 언제 들어오냐. 만약에 종합지수가 상승을 하면, 이제는 빠지면은 자금은 안 들어올 겁니다.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들의 자금, 대기 자금은 유입이 된다. 그러면은 지난 고점인 3260포인트가 돌파가 되면, 그러니까 상승을 이루어지면은 뒤늦게 고객 애탁금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 기관들은 올해 누적으로 한 25조 원 매도를 보였어요. 특히 연기금이 한 51일 연속 순매도 한 14조 5천억을 했었는데, 어제 오늘 순매수로 전환돼 어제도 한 1,000억대 매수를 보였고, 오늘도 851억, 좀 의미는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수급적으로 변화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그동안에 조정이 마무리되고 좀 상승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 근데 그것이 이제 확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 미국의 FOMC 회의죠. 18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해에 대한 그 발언과 그리고 이제 시장 반응이 나오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심리면으로 봤을 때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재료가 나오는데 그것이 주가에 어떻게 미칠지는 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긍정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그 발표 전에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그래서 발표를 하면서 크게 올라간다 그랬고요. 오히려 그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FOMC가 18일날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것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은 주가가 주섬주섬 흘러내리다가 밑으로 확 꺼지겠죠. 근데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저는 조금 이제 이 결과가 뭐 결국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또 시장 반응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그렇죠?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특히 실적 부분 봐도요. 오늘 나온 리포트 보면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서 전 세계 대비 국내 기업의 12개월 예상 주당 수익률 EPS가 83%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이 된다 해서 타 지역, 그러니까는 글로벌이니까요. 타국에 대비해서 국내 기업의 이익 성장이 좋다면은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코스피 비중이 커지게 된다. 즉 순매수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시장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 판단이 지금 그동안에 한 2달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 반드시 18일날 그러니까 FOMC 회의 이후에 방향성이 좀 결정이 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 갖고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21선을 돌파를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요번에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21 돌파하고 요번에 살짝 조정을 받을 때 21선을 깨지 않고 그리고 거래량, 자 오늘도 거래량이 11억 주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적고 고객 애탁 죄송합니다. 거래 대금도요 12조 7천억. 이러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 갖고는 그죠? 고점 돌파 못한다고 봐야죠. 요번에 한번 올랐다가 한번 눌러주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 증가, 거래 대금 증가하면서 치고 가면은 그때가 상방으로 그때 확실하게 방향성이 결정이 난 걸로 판단을 해도 된다. 그 전까지는 계속적인 경계심은 이때 방향성은 상방으로 좀 열어놓고 대응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어저께 우리가 이제 선물 지수를 말씀을 드리면서 베이시스가 어저께 크게 벌어져서 오늘 베이시스를 축소하면서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2천억대 순매수를 보였고 그리고 베이시스도 0.31로 크게 축소했죠. 즉 무슨 말이냐면 기준으로 삼는 코스피 200 지수가요. 3.13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선물은 6월물이 4.5포인트가 상승을 하면서 이 베이스가 크게 축소해주는 모습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것이 이제 백어 대신 마이너스는 이제 백어 대신하라는 건데 플러스권 콘탱고가 되면은 그죠? 주가는 더더욱 상승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은 그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금 흐름은 상방 쪽으로 좀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세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 보면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 그죠? 한번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저는 계속적으로 반도체 만약에 시장이 전고점인 3260포인트를 돌파를 하는 상승장이 온다라면은 그 주도는 반도체에서 나올 수 있고 특히 SK 하이닉스가 고점을 돌파하고 삼성전자가 뒷받침을 해주면서 중소형 종목군들 우리가 뭐 소부장해서 그러한 종목군들이 뒤따라 간다 해서 SK 하이닉스를 꼭 매수할 필요 없이 시장의 방향 키를 SK 하이닉스가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할 걸로 보는 이유는 그렇죠?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특히 수출도 그래요. 지난 2월 정보통신 그러니까 수출액이 152억 달러였는데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1.5% 상승했는데 이중 반도체 품목 수출액은요. 전년 대비 12.5% 증가한 84억 4천만 달러. 그래서 8개월 연속 반도체 수출이 증가를 해주고 있다. 그렇죠? 경기 회복에 앞장서고 있다는 얘기고 특히 아까 말한 대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디램 가격이요.
지난해 말 2.77달러에서 지난 10날 기준으로 이 4.48, 그러니까 PC용 DRAM DDR4 8GB짜리가요. 크게 오르고 60% 이상 상승을 했다는 얘기예요. 특히 낸드 프레시 가격도 계속적인 상승 추세가 1분기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1분기 실적이 또 뭐 삼성전자도 한 전년 동기 대비 한 32% 증가하고 SK하이닉스는 51% 정도 증가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연간으로 따져도 삼성전자가 46조 원, 작년에 36조 원 정도 수준이었죠. 그러면 크게 증가하고 하이닉스도 100% 넘게 영업이익이 증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죠? 반도체 전체 글로벌 시장도요. 작년에 아니죠. 올해 예상치가 한 516조였는데 548조로 전망치를 상향을 했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상당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심 종목도 우리가 이제 장비주가 먼저 그렇죠? 지금 공급 부족으로 인하기 때문에 네, 이 생산 시설을 지금 늘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여기 보면 반도체 장비 입고 시점이 앞당겨질 걸로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장비주들 왜냐하면은 이 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장비를 들여놓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장비주가 가장 먼저 수혜가 되는데 그 중에 유진테크, 원익 IPS, PSK, 유니셈, 그죠? 이 반도체 증장 및 식각 공정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리고 테스. 자,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장비주들, 우리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한 20개 종목이 되는데, 그 중에 장비주들이 하방 경직의 모습이 상당히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뭐 유진테크라든지 원익 IPS, 그리고 유니셈, 즉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죠.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조금 이제 가격적인 리스크를 봤을 때 테스가 또 이제 지금 오늘 이후로 한다면은 좀 테스 정도가 그렇죠?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렇죠? 덜 올라갔기 때문에 모습은 갖추고 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크게 빠졌다가 올라갈 때는 낙폭 과대주 먼저 올라간다. 그렇지만 이것이 키 맞추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덜 빠지고 늦게 빠지고 그죠? 그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한다라 했어요. 그런 부분 때 테스트 우리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EUV 극자외선 관련주인데 이제 노광 기술이죠. 이제 EUV에 관심 내면 그동안에 파운드리 뭐 우리가 뭐 8나노 뭐 7나노 5나노 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메모리 반도체에도 지금요. 그 기술을 채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EUV 관련 종목 FST, SNS텍, 동진세미캠이 있는데 오늘 동진세미캠이 한 7% 넘게 올라갔죠. 근데 이것이 EUV 관련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는 노스볼트와 함께 배터리셀 공장을 폭스바겐이 설립을 한다라는데 이 동진세미캠이 노스볼트와 2차전지 소재인 CNT 이 도전지하고 응급제를 공급을 작년에 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아직 FST가 그쵸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치고 나갈 자리에 못 나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데 아직은 타이밍적으로 FST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은 있지 않나 아직 신호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의 오스틴 지역에 좀 뭐 투자를 할까 말까 지금 많이 재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이 나면 수혜주가 코미코 그죠? 최근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장비주의 PSK가 오스틴 지역 지금 공장 있는 지역에 그죠? 이 장비를 공급을 했었어요.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PSK 그죠? 그리고 패키징의 네페스 요 뒷부분에 다시 한번 봐드리고요. 그리고 부품주도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로 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이 하나 머티리얼즈다라고 말씀드렸어서 그 다음에 이제 월덱스가 움직였다. 그러면 당연히 순서가 원익 QNC인데 오늘 원익 QNC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OLED 반도체는 아니지만 OLED 관련주들 특히 소재 업체인 덕산 네오로서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반도체 중에서 말씀드렸던 시장을 주도를 하는데 덜 빠지고 덜 오른 종목 했어요. 말씀드렸던 테스, 원LPS, 유니셈, 이오테크니스 그 중에 이오테크니스는 전혀 상승 안 하고 가격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적다 했는데 오늘 이제 움직임이 큰 폭으로 나왔고, 그죠? 원익 QNC, 뭐, 솔브리. 근데, 얘가 이제 효성 첨단 소재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가, 수소 관련 종목에서 말씀드려서
안 빠진 종목이 시장을 주도한다는데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이걸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부품 중에서 하나 머트리얼즈가 가장 먼저 올라가고 얘가 조정을 받으면서 월덱스가 고점 돌파하고 또 얘가 최근에 쉬면서 이 원익 QNC가 치고 가는데 저는 지금도 보면 따지면 뭐 월덱스는 갖고 계시면 지속 보유하십시오. 한 번 더 치고 가는 모습, 좀 거래량 크게 감소하죠, 그렇죠? 고점인데도 안 거래가 있다. 이 얘기는 매수세가 물론 없어 거래가 감소한 것도 맞지만은, 그렇죠? 매도세가 적어서 거래가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래가 확 터지면은 이거 다시 한번 확 치고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원익 QNC가 지금 이제 치고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죠? 그러면 얘가 치고 갈 때 얘가 한번 여기 올라가다 한번 조정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얘가 또 올라가서 조정 받으면 얘가 또 치고 가는 모습, 순환 양상의 모습. 그래서 요 두 종목 연결해 가면서 같이 매매 단기적으로 해서 돌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 반도체, 이것도 이제 이 장비주인데요. 많이 올라가 안 빠지는 것들이 고점 부분에서 좀 쉬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낙폭이라든지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지금 신고가를 못 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조금 철저하게 아직 시장의 안정을 못 찾았다, 그렇죠? 그런 부분. 그래서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 뭐 한 5%, 10%, 뭐 많게는 한 뭐 20% 정도 단기적인 흐름만 우리가 치고 다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차트를 보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요, 장비주인 테스의 주가 모습인데요. 자, 금일은 800원 상승한 32,450원 상승은 했지만 다른 여타 장비주에 비해서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빠진 폭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요 보시면 돼요. 오늘 거래량은 44만 주, 평균 거래량을 하회하는 모습이죠. 자,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도요, 거래가 크게 감소, 매도세가 나오지 않고 있다. 연중 고점 수준인데도, 즉 이 종목을 많이 매수한 주체 세력들이 더 띄우기 위해서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러한 종목군들 조정받을 때, 그렇죠? 우리가 타이밍을 잡으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제 요 최근 고점이요 33,650원인데요. 이걸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최소 100만 주는 나와야 된다면 100만 주 넘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100만 주라면요 30분 지났을 때 최소한 한 10만 주에서 한 15만 주 나온다 그러면은,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한 100만 주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면, 아침에 조금 30분 동안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평균 거래량보다는 좀 많아야겠죠. 그래서 한 15만 주 정도 거래되면 오늘 100만 주 넘네. 그러면 고점 돌파 한번 시도하겠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던지, 아니면 좀 자신 없는 분들은 뭐 올라갈 때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좀 조정 받을 때 좀 밀리면은 매수하는 그런 관점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중에서는 장비주들의 모습들이 가장 하방 경직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자, 유진테크도 그렇죠. 오늘 6% 올라갔고, 자, 유니셈은 크게 올라간 다음에 조정 받아서 조금 선수급들, 제가 이제 요 종목 말씀드리면 효성 첨단 소재, 제가 이제 요 뜨기 전에 한 3일 전에 언급을 우리가 수소 관련 종목 하면서 이 종목을 유심히 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크게 뜨고 시장이 안 좋은데도 안 빠졌다. 누가 주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온다는 얘기 나오면서 크게 뜨는 모습은 같은 관점에서 유니셈도, 그렇죠? 크게 뜨고 좀 기간 조정이 상대적으로 깊었지만은, 그렇죠? 수급적으로 기관들의 계속적인 매수세, 물론 이제 외국인들 좀 매도가 많아서 개인들 매수도 좀 많은 것은 흠이지만, 그래서 좀 탄력 약하지만 좀 관심, 그 공격적인 투자가분들은 관심 갖고 좀 보수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아까처럼 테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아예 PSK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죠? 가격적인 리스크 적은 종목 PSK, 원익 IPS,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 장비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건 이제 레이저 응용 장비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공정 장비고, 이건 이제 레이저 응용 장비인데, 우리가 시장이 2월 달에 그리고 3월 초순에 빠질 때 얘는 안 빠졌다,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나는 크게 수익 나는 것보다 천천히라도 수익 나시는 분들은 이오테크닉스 관심 가졌는데, 이제 툭 치고 이제는
이오테크닉스 이제 상당히 좋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이미 이제 주가는 크게 오른 상태다. 따라가는 것은 리스크. 오늘 또 거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히려 갖고 계시는 분들 뭐 내일 오전에 조금 플러스 코인 나와주면은 뭐 한 30%나 반 정도는 한 번씩 이익 실현하고 아니면 조정받을 때 사든지 아니면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내가 동진세미기 크게 올라갔는데 EUV 관련 종목이지만 오히려 이거는 2차 전지, 그죠? 소재 쪽으로 관련 테마로 오늘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덕산 네오록스는 계속적으로 보십시오. 이 종목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도주는 남들보다 늦게 빠지고, 그리고 빠지더라도 덜 빠진 종목이 주도주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 고점, 아마 역사적 고점일 거예요. 이게 그죠? 역사적 고점 수준에서 늦게 빠지기 시작해서 바로 회복해시켜요. 상당히 힘이 강하다. 그죠? 지금 이제 한 이틀 정도 좀 조정을 받는 플러스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힘이 플러스권 조정. 물론 이제 지수가 좋아서도 있겠지만은 그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서 좀 다시 한번 밀려서 요 뭐 한 4만 1,500원 그렇죠? 내외 오면은 그때부터 분할로 들어가도 되지 않나 해서 덕산 네오롭스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원익 QNC 이제 갖고 계시면 내일 뭐 한 2만 1,000원대라든지 올라오면은 뭐 한번 30%나 50% 줄어졌다가 그죠? 그리고 이제 월덱스가 치고 가는 아까 말한 순환 그 양상을 잘 보면서 단기 관점으로 우리가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네페스 얘긴데요. 자, 네페스가 어제 장 끝나고 실적이 나왔죠. 예, 작년 연결 기준으로 35억 적자가 영업 손실이 발생을 해서 적자 전환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올해는 상당히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죠. 신한금융투자에서도 한 600억대 687억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도 한 600억대 이상 영업이익 흑자. 그래서 어차피 4분기 실적 그죠? 15억 정도 흑자 나온 걸로 봐요. 3분기까지 50억 적자였으니까는 그러니까 15억에서 35억 정도인데 이런 부분 봤을 때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어차피 지나간 과거다. 그죠? 오늘도 이 실적 부진이라든지 또 하나 있죠. 오늘 파생상품 평가 손실 발생했어요. 그것도 한 445억씩 자기 자본의 23.5% 그죠? 근데 이제 요거 부분 보면은 이게 아마 네페스 아크가 상장이 하면서 뭐 파생 쪽에서 평가 손실이 인식됐는데 근데 내용 보면은 공정가치 금융부채 평가 손실로 인하여 이익 잉여금이 감소를 하지만은 전환권 행사 시 자본 잉여금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해서 상기 발생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당사의 현금 유출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액 제목만 봐서는 큰 악재인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내용 보면은 뭐 크게 부담되는 사항 아니고 실적 부분은 어차피 지나간 작년 4분기 실적이다. 올해는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 그렇죠? 이 네페스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서요. 보통 이제 우리가 후공정 그러면요. 이 펌핑, 패키징, 테스트 그렇죠? 이런 거를 후공정이라는데 이 네페스는 이거를 세 개 다 한 회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현을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또 세계적인 이 패키징 기술이죠. 패널 레벨 패키지 PLP 부분 그렇죠. 올해 양산이 돼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슈화 크게 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네페스 계속적인 관심 갖고 있어서 오늘 상당히 실적 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렇죠? 크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침부터 플러스로 출발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그렇죠? 네페스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달라. 그동안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부분은 이 실적 부분에 염려 때문인데 이제 이미 악재는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제 새로운 1분기라든지 2분기 아니면 하반기에 실적을 보고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네페스 관심 갖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코미코가 이제 미국의 이 정전으로 인해서 일주일 가량 공장들이 가동이 중단됐는데 오스틴 지역에 있는요. 근데 오히려 이제 중단이 되면서 이 여기 보면은 가동을 멈춘 동안 반도체 장비에 먼지 등의 오염 물질이 쌓여 복구를 위해서는 장비
이 챔버에 있는 부품을 세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정 물량이 크게 증가를 해서 미국 법인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10% 이상 증가할 걸로 본다. 그죠? 코미코. 특히 내년에 전사 파운드랑 매출 비중이 40% 이상으로 상승해서,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 우리가 이 파운드리 쪽,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40% 이상 코미코는 우리가 관심 갖고, 또 이제 이오 테크닉스 아까 말씀드렸죠. 레이저 응용 장비, 특히 레이저 어닐링이 새로 개발한 장비인데요. 작년 3분기부터인가요? 삼성전자에 납품이 한 대에 제가 알기로는 한 55억 정도 하는 고가 장비인데 납품이 시작이 되면서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오 테크닉스, 그리고 심리면에서 아까 말대로 주가가 크게 한번 하락할 때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늦게 빠지고 그리고 적게 빠지는 종목, 처음에 지수 반등 때 그런 종목들이 낙폭 가대가 움직이면 결국 시장 주도는 늦게 빠지고 적게 빠지는 종목군들, 그죠? 이오 테크닉스, 그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손대게 놓고 이제 오히려 저는 갖고 있는 분들 내가 한 30% 50% 한번 챙기는 것도, 또 안 움직이는 종목, 지금 반도체 종목 제가 한 20몇 개 종목 개조로 언급을 해드리는데 그 중에 지금 오늘 못 올라가고 뭐 최근에 못 올라갔다고 할 필요 없어요. 순환매로 다 돌게 돼 있다서 굳이 내가 지금 안 올라간 위에서 좀 손해보는 반도체 종목을 팔고 지금 모습같이 아까 뭐 테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으로 갈아갈 필요 없어요. 처음에 내가 이제 반도체 종목이 없고 아니면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밖에 없어서 그냥 중소형 종목 단기적으로 매매하고 싶다는 신규 누리를 보시는 분들은 타이밍적으로 그런 종목 해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 가령 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지금 못 올라간 종목들 뭐 그러한 종목군도 있다면 저는 뭐 네페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크게 빠져서 살짝 반등 주는 차원에서 지금 고점 대비하면 상당히 하락폭이 깊기 때문에 이게 안 움직일 것 같아서 이걸 팔고 막 올라가는 종목 살 필요 없이 어차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순환식으로 한 번씩은 다 둔다. 지금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장비주다라고 보시면 돼서 저는 웬만하면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요거는 이제 기타 관심 중인데요. 이제 노바렉스, 우리가 건강식품, 그리고 미투온, 요 두 종목,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요러한 종목군들 한번 차트를 보면서 그냥 단순히 이제 단기 매매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그 세 종목 보시고 아까 말한 대로 저 종목들이요. 네페스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네페스가 어딨죠? 여기 있죠. 자, 네페스도 크게 빠져서 실적 부진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실적 부진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왔는데, 그죠? 근데 오늘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40만 주. 좀 의미 있는 거래가 뭐 한 80만 주에서 100만 주 정도 됐어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여기서 뭐 급등하기보다는 아마 서서히 완만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전반적인 반도체는 저는 계속적으로 요번에 지수가 요번에 FOMC 회의 이후에 상방으로 접어든다라면은 그 시장 주도는 저는 이 반도체 쪽에서 좀 이끌고 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뭐 비중이 한 30% 정도는 반도체 정도로는 채워놓고 우리가 해야지만이 시장에서 소외를 받지 않나. 근데 만약에 18일 날 시장 반응이, 그죠? FOMC 결과가 부정적이다 해서 좀 빠지면은 오히려 현금을 좀 더 확보해. 그래서 18일 날 우리가 조금 잘 대응을 해달라. 그리고 내일 정도 수준에서 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한 30% 내지 50% 한번 이익을 실현하는 거. 내가 들어갈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갔다 종목은 뭐 줄일 필요 없지만은 뭐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죠? 한 30에서 50% 정도 어제 오늘 많이 뜬 종목을 한번 줄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요것은요. 우리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 안내에 한번 읽어보시고 혼자 매매하기 좀 벅차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누구랑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현대투자와 요번 기회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